이번 시간 수능 핵심 영단어는 quantitative입니다. quantitative는 수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라는 형용사로서 research is largely based on quantitative information이라고 이 연구는 양적인 정보에 주로 기반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quantitative, 수나 양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와 상반되는 단어가 qualitative죠. 즉 질적인 측면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Scientists have analyzed the qualitative differences in taste between natural food and processed food라고 해서 자연식품과 가공식품의 맛의 질적인 차이라고 할 때 qualitative differences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양이나 질이냐, 그죠?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quantitative가 들어간 23학년도 수능 38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언제나 그렇듯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뼈대를 만들어가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을 보면요. It may be easier to reach an agreement. 합의에 도달하기가 쉬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언제? settlement terms, 즉 합의죠. settlement는 합의 기준이 뭐다? 그 조건이 don't have to be implemented, 반드시 실행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까지? until months in the future, 앞으로 몇 달 내에. 그지? 앞으로 몇 달 내에는 이게 꼭 실행되지 않아도 돼요. 라는 그런 상황이면은 합의가 더 이루어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 내용이 들어갈 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자, negotiators, 합상가들은 should try to find ways,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어떤 방법? Slice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예요. 큰 문제, 큰 이슈를 작은 단위로 자르는 거죠. Slice는 자르는 거니까. 그게 뭐냐면 known as using salamic tactics라고 합니다. 즉, salamic tactics를 이용한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죠? 알려져 있는 큰 이슈를 작은 단위로 자르는 이런 방법을 협상가들은 찾아야 된대요. 자, 그게 뭐냐?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Issue that can be expressed in quantitative measurable units라고 나오죠. 그죠? 양이나 수로 측정이 가능한 그죠? 양이나 수로 측정이 가능한 measurable, 즉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위로 표현이 되는 문제들은 그죠? 그런 그 단위로 표현이 되는 문제들은 are easy to slice. 자르기가 쉽습니다. 자르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for example, compensation demands. 자,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무슨 손해를 봤나 봐요. compensation은 보상이니까. 보상의 요구액이 can be divided. 나누어질 수 있죠. 어떻게? into cent per hour increment라고 합니다. 즉, 1시간당 센트는 이제 화폐 단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increment는 증가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보상 금액을, 그죠? 이렇게 높이는 거죠. 수나 양으로 측정할 수 있으니까. 혹은 뭐다? 리스 레이츠는 임대료예요. 레이츠는 가격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 리스는 임대니까. 임대료가 can be quoted. quoted는 가격을 책정하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따라 as dollars per square foot라고 하죠. 스퀘어는 네모니까 평방이에요. 평방 피트당 한 달, 뭐 달러 얼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수나 양으로 이렇게 슬라이스 잘라버리면 어떤 합의를 그저 도출하는데 쉬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살라믹 택틱스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compensation demands나 lease rates가 어떻게 하면 협상에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슬라이싱 이 살라믹 택틱이 얼마나 유용한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개념을 얘기하고 예시를 그저 제시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다음 문제 보죠. When working to fractionate issues of principal precedent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뭐다? 바로 접속사가 살아있는 분사구문이 먼저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 principle은 원칙이고 혹은 precedent는 선례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칙과 선례에 대한 문제를 이번에 fractionate는 분할한다는 뜻이거든요. 분할을 하려고 이제 작업을 할 때, 그죠? working to 작업을 할 때, parties 당사자들은 may use the time horizon, time horizon이라는 이 기술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죠?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그건 뭐냐? When the principle goes into effect, 즉 언제 우리가 합의한 이 원칙이 goes into effect, 효력을 발생하는지, 혹은 how long it will last, 얼마나 오랫동안 이것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time horizon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것을 as a way to fractionate the issue, 그 문제를 분할하는데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건 조금 내용이 애매모호하네요. 자, 그런데 이그젠플이 나올까 했는데 이그젠플이 안 나오고 세 번째
어프로치가 나오네요. another approach가 나옵니다. 즉 타임 호라이즌을 지나서 세 번째.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은 다음 거 한번 보죠. another approach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vary는 뭐야? 차이를 두는 거예요. The number of ways 어떤 방식의 수의 차이를 두는 거죠. 그 방식이 뭐냐면 that the principle may be applied라고 해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의 수를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For example, a company may devise a family emergency leave plan이라고 하죠. 회사가 가정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브 플랜은 뭐 휴가죠. 휴가 계획에 대해서 회사가 그걸 고안을 하겠죠. 근데 이게 뭐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varying ways라고 해서 앞에서 방법을 다양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example로 넘어온 거죠. 근데 example에서 지금 뭔 얘기가 나왔죠? Family Emergency Leaves Plan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다? 바로 allow 블라블라해서 그 플랜에 대해서 또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하는 내용을 보시면 allow A to B의 구조네요. Employees 그죠? The opportunity to be away from the company for a period of 블라블라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그 직원, 그죠? 직원에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즉 가족이 아파. 그러면 그 직원에게 너 그러면 컴퍼니를 for period of no longer than 3 hours 즉 3시간 이상은 안 돼. no longer. 그지? 3시간 이상은 안 되는 기간 동안 회사는 안 나와도 돼. 라는 선택지를 주든지 혹은 no more than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돼. 라는 선택지를 주든지 즉 이런 식으로 vary the number of ways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로서 지금 뒤에 내용이 대절에서 포함이 되고 있는 거죠. For illness in employees immediate family라고 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다? 바로 가족이 아플 때. 예, 이 정도 할래? 이해할래? 즉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한 다양한 그죠? 초이스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illness in employees family에 대한 예가 나왔어요. bearing ways에 대한 예로서. 그럼 time horizon에 대한 예가 없죠. 근데 왜 time horizon 앞에서 time horizon이 뭐라고 했지? 저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When principle goes into 언제까지, 즉 시간을 딱 기한을 정하는 거죠. 언제까지 후력을 발생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지금 우리가 그 주어진 문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즉 앞으로 몇 달 내에 반드시 실행해야 돼라고 하지 않을 경우라고 나왔죠. 그지? 그러면 뭐예요? 바로 타임 호라이즌에 대한 예가 바로 이 주어진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타임 호라이즌의 개념을 설명하고 예시가 빠진 부분이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좀 볼 수 있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라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뭐다? quantitative. 함께 qualitative.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능에 자주 나오는 용어예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